자, 2024년 가림고 1학기 기말고사 수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이에요.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 1부터 5까지 AN이 3일 때 다음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뭐 시그마의 값은 쪼갤 수 있으니까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될 거고 뒤에는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5가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값은 6이죠. 뒤에 플러스 25가 되므로 주어진 값은 31이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첫째 항이 공비가 마이너스, 첫째 항이 3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인 등비 수열에서 190이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는데 그러면 일반항 찾아보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죠. 그래서 주어진 값이 190이다. 그러면 양변에 3 나눌게요. 3 나눠주시면 주어진 값이 64가 되네요. 64라고 하는 값은 또 2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n-1이 6 되면 짝수 차수니까 마이너스 사라지겠죠. 그래서 n의 값은 7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3의 값이 9고요. A2 플러스 A5가 25다. 자, 그럼 우선 뒤에 있는 거 A2 플러스 A5는 등차 중항에 의해서 2분의 A의 2분의 7 번지 항이 되고 얘가 2분의 5가 되죠. 그럼 2로 나눠버리면 A의 2분의 7이라고 하는 건 2분의 25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공차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두 개의 항을 알고 있으니까 두 점을 알고 있다와 같고 공차 D의 값은 항번호의 차이가 2분의 7에서 2분의 6, 2분의 1만큼 나네요. 그럼 2분의 1분의 실제 그 값의 차이는 2분의 25에서 2분의 18만큼 뺀 거죠. 그럼 2분의 7 나오네요.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 7. 공차가 7이죠. 그렇기 때문에 A10이라고 하는 값은 세 번째 항 기준 잡을게요. 세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는 7번 더하면 된다. 그럼 따라서 세 번째는 9가 되죠. 플러스 49가 되니까 주어진 값은 58. 이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삼각형 A, BC에서 각 A가 60이고요. 각 B가 75도, BC가 5루트 2일 때 그때 AB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각이 2개 있고 변이 하나 있어요. 각의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75는 또 특수각이 아니니까 옆에 있는 C라고 하는 거, 이 각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둘이 더하시면 135도인가요?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에서 마주보는 편, 각에서 마주보는 편, 사인 법칙을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써볼까요? 그럼 얘는 사인 60도 분의 5루트 2가 되는 거고 이 값은 사인 45도 분의 AB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AB라고 하는 값은 하나씩 찾아봅시다. 그러면 5루트 2에다가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서 곱해지면 5가 되는 거고 뒤에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역수하시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값 계산해보면 3분의 10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어요. 자, 5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1번지 항이 20이다. 다음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현재 물어보고 있는 시그마 K는 3부터 19까지 AK 라고 하는 값은요. 쭉 써볼까요?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A의 17번째 항 더하기 A의 18번째 항 마지막으로는 A의 19번째 항인데 등차 수열은 항상 우리 가우스 합을 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것 이렇게 더한 결과랑 그 앞에 있는 거 있죠? 그 앞에 있는 A4랑 또 그 앞에 있는 A18 이렇게 더한 값이랑 또 그 앞에 있는 A5 그 앞에 있는 A17 이렇게 더한 값들이 항상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개수가 몇 개냐 이 개수를 좀 따져보니까요. 전체 개수는
17개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차 중앙을 이용해 보면 주어진 값은 17개의 A11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17 곱하기 20인 거니까 값 계산해 보시면 340이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6번입니다. 식을 좀 정리해야 되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시그마 i는 1부터 j까지. 아까 j였나요?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였고, 두 번째는 i는 1부터 j까지네요. 그때 i의 값인데 걔가 120일 때 n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시그마는 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괄호 먼저 하나씩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라고 하는 것. 그럼 얘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기본 공식이죠. 그래서 얘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등차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인가요? 여기가 위에가 n이 아니라 이거 j였어요. 그래서 여기 좀 j를 좀 바꿀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j 곱하기 j 플러스 1이다. 얘가 되는 거죠. 여기가 j는 1부터 n까지고요. 그럼 좀 전개했을게요. 시그마 계산해야 되니까. 전개해 보시면 2분의 1에 j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j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좀 정리해 봅시다. 써보시면 2분의 1에 곱하기 뒤에 있는 값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 값이 되는 거고 뒤에는 플러스 다시 2분의 1에 j의 값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는 분모 통분을 먼저 해주세요. 그럼 분모 통분해 주시면 이거 곱하기 이게 x가 이게 3만큼 곱하고 또 3만큼 곱하고 그러면 분모가 12로 통분이 되죠. 그래서 일단 12분의 1로 통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두 개 보이죠?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라고 써보면 앞에서 남는 값은 2n 플러스 1이고요. 뒤에서 남는 값은 3이 있죠?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값은 결국 2n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 하나 날릴까요? 하나씩 약분해 보시면 얘가 2가 되고 분모는 6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현재 12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다시 양변 60 곱해보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6만큼 곱하면 720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연속되는 세수의 곱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720의 값은 9 곱하기 8 곱하기 10이니까 8 곱하기 9 곱하기 1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제일 작았던 앞에 있는 n의 값은 결국 8이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입니다. 자, 7번은 첫째 항이 41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의 절대값 AK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반으로 찾아볼까요? 그럼 AN이라고 하는 값은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에 1의 값을 대입하면 41 나오는데요. 플러스 45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는데 등차 수열은 그 최고차 함계수가 공차인 1차 함수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그래프는 내려갈 거고요. X축과 만나는 포인트는 하나의 점이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포인트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 값이 4분의 45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4분의 45는 11점 얼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AN의 값은 A1부터 A11까지는 양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A12부터 찾고자 했던 게 20번째죠. A20번째 항까지는 음수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찾고 싶었던 시그마 주어진 게 K는 1부터 20까지 절대값 AK라고 하는 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는 양수니까요. 그냥 나오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11이 되고요. 그 다음 12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묶을게요. A12 플러스 A1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2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데 그럼 앞에 있는 거 그냥 양수들끼리 더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뒤에 있는 음수들끼리 더해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항 차이를 A1과 A12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A1 마이너스 A12가 되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1D가 되거든요. 그럼 그 뒤에도 마이너스 11D, 그 뒤에도 마이너스 11D 이렇게 묶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거든 상관없긴 한데 저는 그냥 더하는 걸로 계산할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앞에 있는 건 등차수열이죠. 그럼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2분의 한계수 11개 A1의 값은 1의 값을 대입하면 41이라고 써있기도 하죠. 41이 되고요. 뒤에는 11번째 항은 대입하면 1 나오죠. 뒤에는 플러스 1이다. 뒤엔 마이너스에 다시 2분의 한계수는 전체가 20개인데요. 11개가 빠졌으니까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9개 12의 값은 마이너스 3인가요? 뒤에 플러스 20의 값을 대입하면 어차피 그냥 쓸 건 많이 씁시다. 마이너스 80에 플러스 45니까 35 나오네요. 35다. 이 상태가 되겠죠.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안에 넣어서 플러스를 좀 바꾸고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시면 21인가요? 42니까 맞죠? 이렇게 약분하시면 38이니까 19가 되나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11 곱하기 21을 하면 이 값은 231이고요. 뒤에 플러스 뒤에는 9 곱하기 19인가요? 9 곱하기 20이라고 할까요? 180에서 9만큼 뺀 거니까 171이죠. 171. 그럼 주어진 값은 302가 되나요? 아니, 402. 402다. 이렇게.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입니다. 8번은 수열 AN이 귀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 이때 A10의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등차 수열의 변형 형태거든요. 우리는 이걸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아무튼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변형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형태는 다 하나씩 그냥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건데요. 10번째 항이면 생각보다 좀 멀어요.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an 플러스 fn이다 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fn 있죠? 이 값이 상수의 값이면 등차 수열인데 이 뒤에 더해지는 값이 n에 관련된 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씩 쭉쭉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아보시면 주어진 규칙성에서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값은 첫 번째 항에다가 등차 수열은 공차가 n-1번 더해지죠. 그래서 얘는 fn이 n-1개 더해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값이 f1 더하기 f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fn-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도 더 더하는 거니까 얘를 굳이 시그마 바꾼다면 시그마 뭐 k는 1부터 n-1까지 fk다 라고 써서 이 일반항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옛날에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등차 수열 변형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찾고자 10번째 항이니까 A10 이라고 하는 값은 첫 번째 항 1이죠. 그 뒤에 플러스에 시그마를 쓸까요? K는 1부터 9까지 n번째 항이니까 2K 제곱 플러스 3이다.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뒤에 값은 등차 수열 더하기 상수함수니까요. 상수 수열이죠. 등차 수열 계산해 보시면 공비 2니까 2-1분의 첫 번째 항 2죠. 그래서 얘가 2의 9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플러스 3이 9개니까 27개가 나오겠죠. 27. 다시 한번 값 정리해 보시면 그냥 쓸까요? 2의 10제곱 마이너스 2의 플러스 27이니까 여기 그냥 플러스 25라고 쓸게요. 여기 플러스 25다. 그럼 2의 10제곱은 1024니까요. 1024에다가 1049가 되죠. 1049. 그리고 여기 1만큼 더하는 값이니까 따라서 A10의 값은 1050이다가 되겠어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9번입니다. 9번은 원리합계 내용이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월 리율이 0.6%고요. 1개월마다 복리로 매달 초 20만원씩 2년 동안 적립을 한대요. 주어진 게 2년 동안 적립을 한다.
그러면 지금 월 이율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적립을 하게 되면 총 24개월 동안 돈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2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원리합계는 기본 원칙이 일단 처음에 20만 원을 집어넣어요. 쭉 가서 기간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20만 원을 집어넣은 값은 처음에다 20만 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24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요만큼 지난 횟수가 24개월이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20만 원에 24개월 동안 이자가 붙게 돼요. 그럼 이자는 어떤 식으로 붙냐라고 하면 처음에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 20만 원이 1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월 이율이 0.6%죠. 그 원래 있었던 2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자가 붙게 되는데 20 곱하기 0.006만큼 붙겠죠. 그럼 여기 보면 20이 똑같기 때문에 20으로 묶어낼게요. 묶어내시면 20에 1 플러스 0.006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다음에 또 한 달이 또 지났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1개월이 지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이 또 지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복리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리 계산은 뭐냐면 이자를 붙인 상태에서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겠다. 이게 복리고요. 원래 처음에 넣은 금액 20만 원에 계속 여기다가만 이자를 붙이면 단리가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있었던 이자에 한 번 더 이자를 붙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금액이 20 곱하기 1 플러스 0.006 얘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다시 이자가 붙은 거니 얘가 20 곱하기 1 플러스 0.006 여기에 곱하기 0.00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뭐 할 수 있냐? 20 곱하기 1 플러스 0.006을 다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다시 묶어 써보시면 20에 1 플러스 0.006 이 되고 뒤에 남는 건 앞에 남는 건 1이죠. 뒤에 남는 게 0.006. 그럼 결론적으로는 20에 1 플러스 0.006이라고 하는 게 총 2번 붙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전체 이자 1.006이라고 불리는 이 이자가 한 번 들어가고요. 2달이 지나면 그 이자가 2번 붙겠죠. 그럼 세 번째 달이 지나면 3번 붙겠죠. 4개월이 지나면 4번 붙을 거고. 근데 얘는 처음에 24개월 동안 지났기 때문에 이자 24번 맞죠? 그러면 20에다가 곱하기 1.006이라고 하는 값이 24번 들어가겠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에도 우리는 또 돈을 넣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또 20만 원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개월수는 줄죠.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그럼 요만큼 받는 계열은 23개월이 되죠. 그럼 2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때 집어넣었던 20만 원은 이자를 23번 받은 거니 너의 값은 20 곱하기 1.006의 23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랑 같은 과정을 쭉쭉쭉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 달이 존재하겠죠? 제일 마지막 달에도 똑같이 2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주어진 값은 초에 집어넣고요. 말에 꺼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1개월, 한 번의 이자는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20 곱하기 1.006으로 끝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1.006이 지금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 전체 수열은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위에서 아래 걸 더하시면 공비가 1.006분의 1이거든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서 위의 방향으로 더하는 걸로 합시다. 이 방향으로. 그럼 공비가 1.006이 되니까요. 자, 그럼 값 계산해 볼게요. 이제 원리합계를 S를 쓸까요? S를 써보시면 주어진 원리합계는요. 공비가 지금 1.006이죠. 그래서 1.006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은 요거예요. 20 곱하기 1.006.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얘가 20.12가 돼요. 20. 일단 써볼까요? 1.006 뒤에 곱하기 공비는 다시 1.006 여기에 한계수가 좀 24개죠.
그래서 24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분모의 값은 0.006, 0.006.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0 곱하기 1.006은요. 20.12가 돼요. 뒤에 곱하기 1.006의 24제곱은 1.15로 계산하고 써 있어요. 그래서 1.15니까 둘이 빼보시면 다시 얘는 0.15가 되겠죠. 그럼 위아래로 일단 여기는 공 2개, 공 2개, 공 4개 붙일 거예요. 만을 곱할 겁니다. 밑에 똑같이 만을 곱해주면 분모의 값은 60분의 분자의 값은 2012 곱하기 15가 되죠. 그럼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4 되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약분하시면 503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503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이에요. 자, 10번은 세변의 길이의 b가 5대 6대 7인 삼각형 ABC의 넓이가 54 루트 6이다.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하신 다음 사인 값으로 바꿔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헤론의 공식을 쓰는 게 제일 편리하긴 하죠. 그래서 각 세변의 길이를 제가 5K 그리고 6K 그리고 7K다 라고 설정을 하고 구하고 싶은 건 7K가 얼마냐? 요거예요. 자, 그러면 헤론의 공식으로 이제 우리 넓이를 구하려면 첫 번째 일단 스몰 s를 찾아야 되는데 스몰 s의 값은 둘레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자, 5, 6, 7 하면 사실상 등차수열이죠. 그럼 가운데 거 3배니까 18배의 K가 된다. 그럼 위로 나눠주시면 9K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실제 넓이를 구할 건데 넓이 S라고 하는 값은 루트에 S 한번 쓰고요. 9K 뒤에 곱하기 이 9K를 변변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5K만큼 빼면 4K가 되고요. 뒤에 곱하기 6K만큼 빼면 3K가 되고요. 곱하기 9K만큼 빼면 2K가 되나요? 그러면 K가 4개 있으니까 일단 K제곱은 바깥으로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9랑 4가 있죠? 그럼 얘가 6이 또 빠지겠죠? 곱하기 6. 그럼 뒤에 남는 건 3, 6이니까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54 루트 6이다. 이 값이 되겠죠? 그럼 양변을 이렇게 지울게요. 그 다음에 6도 약분하시면 얘가 9가 되겠네요. 그럼 K제곱 9니까 그럼 따라서 K의 값은 3이 되겠죠? 그럼 가장 긴 변의 길이는 21m.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이에요. 자,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러면 AN 플러스 1은 4배 SN이 성립한다. 근데 루트 A6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선은 일단 AN과 SN의 관계니까요. 우리는 저 식에서 SN-SN-1은 AN이다. 그식 좀 이용을 할게요. 자, 그래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4배의 SN이다.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 바로 n번째 항을 쓰시면 4배의 SN-1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실 거면 주의사항이 뭐냐? n의 값은 반드시 2 이상부터만 허용이 된다. 왜냐하면 S0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구하시고 나면 S1의 값, 그러니까 A1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개 한번 빼보도록 합시다. 빼보시면 왼쪽에 있는 식은 AN 플러스 1 뒤에 마이너스 AN이 되죠. 자, 오른쪽 4의 값 묶어낼게요. 묶어내시면 SM-SM-1이니까 AN이 되죠. 그래서 넘어가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5배의 AN이 되죠. 그럼 따라서 이 수열은 공비가 5짜리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의 값이 2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주어진 저 등식 있죠. 식에다가 an 플러스 1은 4배 sn이다. 1의 값을 대입해서 식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실제로 A2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냐? 그럼 얘는 4배의 S1인데 S1의 값이 A1과 같죠? 근데 A1이 1이래요. 그럼 S2의 값은 현재 4가 되죠. 그러면 현재 A1의 값은 1이거든요. 근데 A2의 값은 4잖아요. 5배에도 4가 안 나오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당연히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식이에요.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A6라고 하는 값은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하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하면 된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항은 4가 되고요. 공비는 5였으니까 5의 4제곱. 그럼 찾고자 했던 루트 A6라고 하는 값은 루트 한번 쓰고 하죠. 4 곱하기 25의 제곱인가요? 앞에도 2의 제곱 쓸 걸 그랬어요? 그럼 얘는 50이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2의 n제곱과 8의 n제곱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대요. 자, 우리가 밑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되게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 1, 3 10 나눠보세요. 나머지 누구 나와요? 3 나오죠. 그래서 이때 나머지는 뭐냐? 그냥 1의 자리수예요. 1의 자리수. 그래서 이때 10 나눈 나머지는 결국 1의 자리수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저 수에서도 1의 자리수만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의 n제곱에 1의 자리수와 그리고 8의 n제곱, 8의 n제곱에 1의 자리수. 요것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의 n제곱의 1의 자리수는요. 1의 값이 들어가면 2가 되고 2의 값, 그 다음 2를 곱하면 4가 되죠. 그 다음 2를 곱하면 8이 되고요. 2를 곱하면 16이 되고요. 2를 곱하면 12로 돌아오죠. 그렇게 4개의 회전이에요. 자, 8의 n제곱 1의 자리수는요. 처음 8이죠. 1 대입하면 8이고요. 8 곱하기 8은 8, 8, 64고요. 8, 4, 32고요. 2, 8이 16이고요. 6, 8, 48이죠. 이게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더한 4개의 값들이 결국 회전하겠다 이 말과 같은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을 더하시면 10이죠. 그럼 나머지는 또 다시 0 나오죠. 그 다음에 얘도 더하시면 8이니까 8 나오고요. 더하시면 또 10이니까 나머지가 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12니까 1의 자리수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찾고자 했던 값은요. 시그마 n은 1부터 250까지의 an이 뭐냐 라고 물어본 거라서 4개씩 더하면 똑같죠? 그럼 4개 더해보면 10 나오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찾아낼 게 250을 4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6, 4, 24에다가 10이니까 4, 2, 8 해서 나머지가 2가 남죠? 그러면 일단 10이라고 하는 게 얘가 62개가 있고요. 그럼 2개 더 더하래요. 그럼 2개 더 더해보시면 8이죠. 플러스 8. 따라서 답은 628이다. 따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도 어렵지 않았던 그 삼각함수의 활용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AB 길이가 4고요. AC의 길이가 6이고 코사인 A의 값이 4분의 3이다. 원의 넓이가 얼마냐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요 빨간 색깔 각도까지 줬기 때문에 두 변과 끼임각을 줬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BC라고 하는 길이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이 A랑 BC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 쓰시면 R 값이 나오겠죠. 끝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일단 BC 이 값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그럼 주어진 값은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2배 둘이 곱하시면 24에 코사인이 4분의 3이죠. 그럼 약분해줄까요? 약분해주시면 얘가 6이 되고 그럼 얘가 36이죠. 이렇게 지워지네요. 이렇게 16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BC의 길이는 4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등변 삼각형이었네 실제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 각에 대해서 사인만 알면 되죠. 그럼 사인 값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사인 A라고 하는 값은 분모가 4로 똑같고요. 분자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빼면 1 더하면 7 루트 7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찾고자 했던 이 R 이라고 하는 너의 값은 사인 A분의 4죠. 그럼 역수해서 곱하면 4 곱하기 루트 7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이렇게 약분할게요. 그러면 찾고자 했던 외접의 넓이 S라고 하는 값은 R제곱 파이니까 7분의 64파이
이렇게 되면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번입니다. 14번은 다음 수열에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에 대해서 SN의 값을 일단 적어 놓을게요. SN이라고 하는 값은 n제곱 곱하기 AN이래요. 요거 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랬을 때 SN이라고 하는 값은 n 플러스 1 분의 2n 이 값이 A1과 같다. 그래서 요게 지금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 증명한 거래요. 그래서 가나다의 알만식을 FK, GK, HK라고 할 때 F3, G3, H3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각각이 3만큼 넣으면 되나 봐요. 자, 그럼 내용 좀 보도록 합시다. n의 값이 1일 때 다음과 같음으로 성립한다. 뭐 보니까 성립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여기가 n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봤던 게 SK가 실제 가정해 놓은 게 요 사실, 이 사실. 요 사실을 가정해 놨기 때문에 실제 SK의 값은 K 플러스 1분의 2K, 그리고 A1이다. 그래서 SK의 값이 K 플러스 1분의 2K, A1이다. 여기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얘를 다시 밑에 값 돌리면서 여기 있는 가의 값 다시 한번 구해보래요. 네모가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 거 똑같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AK 플러스 1의 값을 이렇게 바꾼 건데 그럼 뭘 이용해서 바꿨을까? 라고 하는 걸 싹 보니까 여기 맨 위에 요거 보이세요? 요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값 파트입니다. 그러면 S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K 플러스 1의 제곱의 AK다. AK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A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나눠주시면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SK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 요만큼이 현재 가가 되겠죠. 얘가 가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면 또 옆에 또 나가 있거든요. 이 주어진 값을 이렇게 바꿨대요. 그래서 나의 앞에 있는 값은 SK 플러스 1의 개수인데 뒤에는 이 형태 그대로 있죠?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을 이항해서 SK 플러스 이걸 계산하는 게 얘인가 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나의 값입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구했냐라고 하면 SK 플러스 1에서 우리가 이 값을 이항해 온 거잖아요. 그럼 이항해 오시면 결국 K 플러스 1의 제곱에 SK 플러스 1 이 값을 계산한 거네요. 그럼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SK 플러스를 묶었을까요? 그러면 앞에 남는 값은 1 마이너스 뒤에 남는 값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다가 되면서 요 값이 난데 여기서 원래 끝내도 되지만 밑에 마지막 보시면 또 다의 값도 정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다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또 저식을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시면 이게 제곱말 제곱이라는 일단 통분부터 할까요? 통분을 주면 SK 플러스 1 뒤에 곱하기 뒤에 있는 값은 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앞에는 K 플러스 1의 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제곱말 제곱이니까 다시 우리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따라서 SK 플러스 1번째 항 곱하기 뒤에 있는 값은 K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해주시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K 나오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현재 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SK 플러스 1이 저거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다라고 하는 값은 그럼 결국 SK 플러스 1만 남긴 거니까 나의 값을 역수해서 얘랑 곱한 거죠. 역수해서 곱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역수해서 곱한 거니까 주어진 값은 K 플러스 1 분의 2K 곱하기 A1에다가 다시 곱하기 뒤에 역수해서 곱해보시면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의 형태가 되죠. 그럼 우리는 K와 K가 약분되고요.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1도 약분되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K 플러스 2분의
2배의 k 플러스 1이다. 여기에 a1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값이 이제 우리는 다다. 요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 하라고 했냐면 다 3씩 대입해서 그 다음 다 더하라고 써 있었거든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더하는 게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3씩 다 대입해서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가에다 3 대입하면 여기다 3 한번 대입해보죠. 3 대입하면 가는 16인가요? 뒤에 곱하기 8에서 3 한번 대입해보죠. 3 대입해보면 분모는 16이 되고요. 분자는 3 곱하기 5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두색 또 똑같이 3 대입해보시면 분모는 5가 되고요. 분자는 4니까 2 곱하기 4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16과 16은 지워지고 5랑 5도 지워지고 그럼 값 계산해보면 주어진 게 6, 4, 24다.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자, 15번의 값은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때 수열의 AN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가의 값에서는 공차가 D인 정수래요. 그렇구나. 그 다음 나의 값에서 얘부터 되게 중요해지는데 나의 값에서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래요. 지금 SN의 값은 S8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결국 이 S8이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S8이 최소값이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선은 우리는 그 등차 수열의 합은요. 2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하거나 아래로 블록한데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로 블록해야 되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공차 D의 값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공차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N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가 되죠. 그럼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점 전까지는 당연히 음수의 보호를 갖는다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최소값이 나오려면 결국 이 왼쪽까지 S8까지는 음수다가 S9가 되는 순간 양수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최소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A8이라고 하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같아도 최소는 되니까요. 그 다음에 A9이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공차가 정수임을 또 이용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일단 다조건에서는 A3의 값이 마이너스 22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N의 값은 공차로 시작하는 1차 함수, 그러니까 DN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3의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2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오니까 3D가 나오죠. 일단 마이너스 3D로 D의 값을 없애주고요. 뒤에 마이너스 22라고 쓸게요. 그럼 AN 나왔죠? 그 다음에 첫 번째 A8의 값이 0을 작거나 같다. 그럼 8 대입하시면 5D 마이너스 22가 되는데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요. 그럼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D라고 하는 값은 현재 5분의 2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A9입니다. A9의 값. A9의 값은 위에 있는 식에 공차나 더한 거니까 6D-22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넘겨 써보시면 결국 D라고 하는 값은 6분의 22보다는 더 큰 거죠. 6분의 22는 3분의 11인가요? 그럼 대략적으로 값 계산해 보시면 5분의 22가 4. 얼마죠? 지금 뭐 4.4긴 한데 중요하지 않고요. 3분의 11의 값은 3. 얼마죠? 뭐 3.666인데 중요하지 않죠. 그럼 따라서 D라고 하는 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D의 값은 결국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D의 값이 4가 되면 우리는 AN을 확정 지을 수 있네요. AN은 4인으로 시작을 했고 그럼 3의 값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2 또는 여기다 대입해보면 뒤에는 마이너스 40인가요? 44가 되겠죠? 42가 아니라 44다. 그래서 AN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찾고자 했던 건 저 시그마의 값이니까 시그마 안에 넣어줄까요? 넣어주시면 시그마 현재 K는 1부터 뒤에 있는 값이 10까지인가요? 10까지의 분모의 값은 16분의 AK니까 4K 뒤에 플러스 30이었죠? 마이너스 14인가요?
저 뭐 하나 잘못 썼네요. 44가 아니라 46이었네요. 46. 맞겠죠?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3 대입하시면 12. 10인데 마이너스 22 하면 4. 12 마이너스 20. 갑자기 뇌절이 왔죠? 34네. 34. 34. 요거네요. 뒤에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4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값의 제곱이었죠?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서 4의 값을 빼내시면 16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빼내면서 계산할까요? 그럼 주어진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빼내시면 결국 k-1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어차피 대입해 보시면 1의 제곱부터 9의 제곱까지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제곱이다로 바꿔서도 상관없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9인가요? 그럼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 얘가 3되고요. 지우 약분하시면 얘가 5되죠? 그럼 주어진 값이 15 곱하기 20-1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300-15인가요? 그럼 28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의 값은 a1의 값은 1이고요. 그 다음 an 플러스 1의 값은 n 플러스 1분의 an, bn 플러스 1의 값은 n 곱하기 an 플러스 1이래요. 얘랑 같이 정의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가림고에서는 6번이었나요? 문항을 잠깐 보고 올까요? 앞에 몇 번이었냐면 8번이네. 8번. 8번에서는 등차 수열의 변형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여기는 16번에서는 등비 수열 변형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 등차 수열 변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8번을 잠깐 보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의 변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등차 수열 변형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차 수열로 불리는 등차 수열 변형인데 걔는 비슷해요. 그래서 주어진 값이 어떻게 써지냐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뒤에가 상수면 그냥 등비 수열인데 여기 지금 곱해지는 값이 상수가 아닌 n에 관련된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등비 수열 변형 형태예요. 이게. 그럼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이 주어진 값은 우리가 등차 수열 변형식에서는 n-1개를 더했듯이 얘는 등비수열 변형이어서 원래는 공비가 r-n-1개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an에서 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뒤에 다 곱할 건데 n-1까지 곱하는 거예요. f1 곱하기 f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fn-1이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변형에서는 n-1개 더해지는 거고 더하고 있으니까요. 등비수열 변형에서 곱하고 있으니까 n-1개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고 있는 수열은요. a1이라고 하는 값은 1이고요. a2라고 하는 값은 1에다가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죠? 저기다 1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값은 1 곱하기 뒤에 2분의 1까지 여기에다가 또다시 우리는 2의 값 대입하면 3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주어진 값은 우리 좀 공통적인 형태를 좀 쓰기 위해서 일반항 좀 찾아낼까요?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값은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n-1번째까지 가니까요. n분의 1까지 곱해지겠죠? 그래서 주어진 값은 분자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될까요? 1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n분의 1. 그럼 우리가 고등수학 하루 좀 돌아가 보시면 경우의 수 때 기억나실까요? 순열과 조합에서 1부터 n까지 그 수의 곱은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an의 값은 n 팩토리얼 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bn 플러스 찾고 갈까요? 그러면 bn 플러스 1은 뭐냐? b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an 값 저거니까요. n 곱하기
an 플러스 1의 값은 결국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조금 보기 어렵긴 한데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그래서 분자가 n이잖아요. 그럼 주어진 값은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왜 이렇게 썼냐면 이 상태로 이렇게 쪼갤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 부분 분수 형태가 나오죠. 그럼 너의 값은 n 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마치 부분 분수의 변형 형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bn 플러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다 했고요. 하나씩 볼까요? 기억번입니다. 자, 기억번에서 a3의 값이 얼마냐? 그럼 a3이라고 하는 값은 세 번째가 요거였죠? 그럼 얘는 6분의 1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니은번입니다. 자, 니은번은 시그마 현재 k는 1부터 20까지죠. k는 1부터 20까지 주어진 형태는 ak분의 1이에요. ak분의 1. 그러면 요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을 역수해라 이 말이니까 주어진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뒤에는 k 팩토리얼 얘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쭉 나열해 볼까요? 이걸 다 20 팩토리얼 구할 수가 없어요. 한 10 팩토리얼까지만 가도 거의 죽어 나가요. 그래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 쭉 써보세요. 그냥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가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이 값이 8로 나눈 나머지가 3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잘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2 곱하기 4가 무조건 들어있죠. 2 곱하기 4.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 뒤로는 무조건 다 8의 배수가 돼요. 8 들어있죠. 8 들어있죠. 뒤에 다 8 들어있죠. 나머지가 생긴다면 어디 생기냐? 생긴다면 이 앞에서만 나머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값이 1이었고 두 번째는 2죠. 세 번째는 6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해보시면 얘가 지금 현재 9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나머지는 1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번입니다. 그럼 디귿번은 bn 플러스 1. 디귿번은요. 우리가 시그마 나와 있는 게 k는 1부터 10까지였죠. k는 1부터 10까지 찾고자 했던 건 bk 플러스 1. bk 플러스 1. 네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그럼 다행히도 우리는 bn 플러스 찾아놨으니까 요거 대신 변수 바꾸면 되겠네요. 변수 바꿔주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플러스 1의 값은요. k 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실제 부분분수 형태 같기 때문에 하나씩 지워질 것 같고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남을 것 같지만 한번 좀 써볼게요. 그런 느낌 보셔도 돼요. 앞에가 1 팩토리얼인가요? 분의 1 뒤에 마이너스 뒤에는 2 팩토리얼 분의 1이다 더하기 그 다음에는 2의 값 대입하시면 2 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쭉 가보시면 결국 제일 마지막 값은 우리가 10의 값 대입한 거죠. 그럼 주어진 값은 10 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11 팩토리얼 분의 1이다. 이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뒤에 거 앞에 거 그 다음도 뒤에 거 앞에 거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하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1 마이너스 11 팩토리얼 분의 1이다. 이 값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값하고 좀 다르죠. 디귿도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답은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7번이에요. 자, 17번은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5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면 일단 나와 있는 건 a4, a8, a10의 합은 4래요. 그때 저 시그마 n1부터 15까지 합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우선은 교점의 개수니까 상황을 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일단 주어진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5는 2차 함수죠.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로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값은요.
m이 자연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에요. 그러면 적당히 n의 값이 작게 되면 그래프가 혹시 애매하시면 좀 그려드릴까요? y좌표는 플러스 15거든요. 그래서 또 축은 양수라서 y축이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의 값이 작아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일단 m값은 고정되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안 만나죠. n이 어딨냐면 여기가 n이에요. 요 y좌표는 n입니다. 그러면 이 n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만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점에서 만나겠죠. n값이 적당히 더 커지게 되면 그러면 그래프는 두 개에서 만나기 시작하죠. 상황이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an이라고 하는 값은 an 플러스 1, n의 값 커진 거예요.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택 가능한 숫자들은 안 만나서 0이거나 한 점 만나서 1이거나 두 개 만나서 2이다. 요거밖에 선택이 안 되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A4, 여기 써있는 거 보이나요? A4, A8, A10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4가 나온대요. 그럼 세 개 더해 4가 나오려면 111은 안 되니까 또 1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접하는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00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A4가 0이고 A8은 2고 A10은 2다. 이 상황밖에 안 되죠. 점점 커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되었으니 그럼 결국 n의 값이 4일 때는 만나면 안 되고요. n의 값이 8일 때는 좀 두 개에서 만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점 계수니까 두 함수의 일단 판별식부터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5라고 하는 값은 mx 플러스 n이 돼요. 그럼 다 넘어가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묶어내면 4 플러스 m x에 이거 플러스 15 마이너스 n은 0이다. 얘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 뒤에 값을 계산해 볼까요? 그럼 뒤에 계산해 보시면 n 플러스 4 전체의 제곱에서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4이 먼저 쓸까요? 플러스 4n에 마이너스 60인가요? 이 값이 0이 값에 부호 판별을 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번으로 볼게요. 기억번에서는 일단 n의 값이 4일 때예요. n의 값이 4일 때면 4는 16 나오네요. 그럼 주어진 식은 n 플러스 4 전체의 제곱에 16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44인가요? 16 맞죠? 얘가 0보다 더 작아야 하죠. 그럼 44가 넘어가고 4를 뺀다 치면 요거 그냥 그 2차 부등식 풀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44 보단 클 거고요. m의 값은 그럼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44보다는 작겠죠. 근데 어차피 이 왼쪽은 음수라서 얘는 의미가 없어요. m의 값 자연수니까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오른쪽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확인해 보시면 루트 44는 6점 얼마 얼마죠? 그럼 이 값이 6점 얼마 얼마니까 2점 얼마 얼마다. 그래서 m의 값은 일단 2점 얼마 얼마보다는 더 작아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n의 값이 8일 때는 두 개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n의 값이 8 되면 자, 좀 쓸게요. n 플러스 4 너의 전체의 제곱에 8 대입하면 30인가요? 그럼 뒤에 빼면 28 나오죠? 마이너스 28 이 값이 0보다 더 작다가 아니죠? 반대로 크거나도 아니죠?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 창을 풀어주시면 넘기고 제곱 풀고 4를 넘겼다 생각할게요. m의 값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루트 28 보다 작거나 아니면 또는 m의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8보다는 큰 거죠. 근데 뭐 여기도 m이 자연수니까 음수보 작을 수 없으니 이럴 수는 없고요. 오른쪽만 살펴보시면 루트 28의 값은 4, 46, 5점 얼마 얼마네요. 그럼 이 값이 1점 얼마 얼마죠. 그럼 m이라고 하는 게 1점 얼마 얼마보다 크고 2점 얼마 얼마 작기 때문에 자연수 m이죠. 그럼 따라서 m의 값은 2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판별식 d의 값이 한번 쓸까요? 이제 d라고 하는 값은 2의 값을 대입하시면 얘가 36대죠. 그럼 4n
36이면 마이너스 24가 되죠. 이 값의 부호만 확인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접하는 상황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만나요. 접하는 상황보다 위로 올라가면 두 개에서 만나죠. 그래서 우리는 접하는 상황만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값이 0 되는 n의 값만 구하면 되죠. 그럼 그때 n의 값이 뭐냐 물어보면 n의 값이 6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A1부터 A5까지는 만나지 않아요. 0개고요. A6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15번째까지니까 A7부터 A15까지는 두 개에서 만나겠죠. 그럼 따라서 시그마 구하고 싶은 게 n은 1부터 15까지인가요? 15까지 an 네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 값이 6이니까 15 빼기 6은 9죠 9. 그럼 2 곱하기 9에다가 플러스 1인가요? 그럼 얘가 전체 값은 19다. 그럼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이에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왜 저번에 반점 길이가 R인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삼각형 ABC 둘레 길이가 P분의 Q다. P 곱하기 Q의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가조건에서는 저는 저렇게 쓰는 게 별로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를 그냥 스몰 문자로 바꿀게요. 얘는 2B 라고 하는 값이 현재 C 플러스 A다 라고 쓰고 갈게요. 그 다음 나조건에서는 현재 sin C하고요. 그리고 AB, B였죠? 요 C죠, C. C하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게 공비가 2분의 1 등비수열이에요. 넘어가면 곱하기 2분의 1 넘어가는 것도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이런 식이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인의 값을 요즘 R도 있고 길이도 있기 때문에 사인 C의 값을 2R분의 C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냐면 요 세 개가 자, 한번 좀 색 좀 칠해놓을까요? 이렇게 세 개가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럼 등비 중앙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가운데 제곱 하시면 C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죠? 그럼 얘는 2분의 C다. 그럼 어차피 C가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 C라고 하는 게 현재 2분의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C의 값을 구하시고 나면 여기는 가운데 C의 값이 2분의 1입니다. 그러시면 요 값 자체가 2분의 1 곱해서 R이잖아요. 그래서 라지 R은 현재 4분의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또 뭐 알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 R분의 C가 sin C죠. 그래서 한번 쓸까요? sin C. 그런데 실제로 2R이 얼마냐? 2R의 값은 2분의 1이에요. C의 값도 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1 나오죠. 아하. 그럼 결국 이 C가 2분의 파이 90도일 수밖에 없죠. 이거 직각삼각형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위했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었던 거예요. 90도, 얘가 C인 거죠. 여기를 A라고 할까요? 얘를 B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만큼 빗변의 길이가 C가 되는 거죠. 나머지 길이가 B랑 A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새로운 식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가족관 나왔던 식 하나 있죠? 이 식을 좀 이용할까요? C의 값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값이 2B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위에 있는 식에서 피타고라스 꺼내 쓸게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4분의 1이 되죠. 그럼 우린 주어진 이 위에 있는 식을 밑에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주어진 값은 한번 쓰고 갈까요? 2b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제곱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전개해 보도록 하죠. 4b제곱 곱해서 2배 마이너스 2b 플러스 4분의 1 이라고 하는 게 뒤에 플러스 b제곱이죠. 그럼 이 값이 4분의 1이다. 그럼 따라서 양변에 일단 4분의 1은 지울 수 있네요.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5b제곱 얘가 2b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 b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지울 수 있죠.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결국 5분의 2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의 값이 5분의 2가 되면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5분의 4
B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통분해 계산해 보시면 10분의 8 마이너스 5 하면 얘가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값은 뭐였냐면 A랑 B랑 C랑 다 더하는 둘레길이에요. 그럼 A의 값이 10분의 3 더하기 B의 값은 5분의 2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현재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이걸 다 더하시는 거니까 분모의 값은 10이 될 거고요. 3 더하기 2배 하면 4인가요? 더하기 5가 되죠. 그럼 주어진 값은 10분의 12 따라서 5분의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 곱하래요. 또 위아래 곱하시면 답은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주관식으로 넘어갑시다. 주관식은 좀 쉬웠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수열 AN이 귀납적으로 A1의 값은 1이고 A2의 값은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등비수예요, 등비수요. 등비수를 의미한다. 다음의 값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갈 때 일단 공비가 원래는 마이너스 2였죠. 그런데 제곱이 되었으니까 제곱식은 첫 번째 항도 제곱되고 공비도 제곱되죠. 그러면 이 값은 그냥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합시다. 공비가 4인 거니까 4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1이죠. 따로 안 쓸게요. 4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계산해 보시면 분모의 값은 3이고요. 분자의 값은 1023인가요? 그럼 약분하시면 34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번입니다. 20번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주관식이다 보니까 잘못 계산하시면 이거 그냥 날아가요. 왜냐면 이 뒤에가 보이시죠 이거? 플러스 2인 거. Sn-Sn-를 계산하시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S1으로 계산하셔야 되지 따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1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지금 현재 뒤에 있는 상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AN 그래요.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이거? 연습도 좀 필요하니까 한 번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SN이라고 하는 게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의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뒤에 있는 C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N에 대한 2차식이면 SN의 N에 대한 2차식이면 이제 그 등차수의 합이다 라고 좀 인지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뒤에 상수 C의 값이 0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AN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AN이라고 하는 값은 앞에는 2차 있죠? 2차 차수 낮춰요. 2AN B의 플러스 1차의 계수에서 2차의 계수 뺍니다. B-A예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유명한 식이기 때문에 모르시면 안 된다. 반드시 좀 알고 계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C의 값이 0이면 얘는 첫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C의 값이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때는 AN에서 일반항 AN에서 A1은 반드시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N의 값이 1일 때는 이때는 S1으로 따로 계산을 하시고 N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2배의 AN 뒤에 플러스 B-A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식이니까 꼭 반드시 알고 계시고 뒤에 C가 0이 아니면요. 0이 아니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된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유명하죠?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N 다시 구해볼까요? 그럼 AN이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N의 값이 1일 때는요. S1이니까 1의 값 대입하면 6 나오죠. 그럼 두 번째 N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그때는 2차의 개수를 낮춰요. 2N이고요. 1차에서 2차를 뺍니다.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시그마 계산하고 싶잖아요. 근데 얘가 첫 번째 보면 1 대입은 4 나오잖아요. 그럼 다르죠, 이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쓸 때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라고 쓸까요?
아니면 이 방식도 그냥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차피 써야 되니까 쓰고 갑시다.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이다.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1의 값이 들어갔을 때 밑에 있는 식이 아니라 위의 식을 써야 되는데 그럼 식을 쓸 수가 없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쓰고 싶냐면 요 값에서 일단은 첫 번째를 먼저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A1 곱하기 A2 분의 1 얘가 되죠. 그럼 플러스 그 다음부터는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그러면 이제 AK라고 하는 값은 2K 플러스 2가 되고요. 뒤에 있는 값은 2K 플러스 4다. 요거 분의 1로 써서 이 뒤로 그냥 따로 계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 이 앞에 있는 값은 A1이 6이죠. A2의 값은 대입하시면 6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일단 36분의 1 이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뒤엔 또 부분분수거든요. 근데 요거 뒤에는 이 형태만 잡고 가면 2와 2 둘 다 빼낼게요. 그럼 둘 다 빼내시면 얘는 4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4분의 1은 상수결도 빼낼게요. 빼내시고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가 되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값 계산해 보시면 K 플러스 1분의 1 뒤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 뒤에 있는 값도 마찬가지로 2의 값부터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두 1차항의 차이 여기 또 남는 개수가 중요하죠. 요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남는 개수 얘는 로그가 됐든 아니면 무리식이 됐든 아니면 지금처럼 부분문서가 됐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는 개수는 분자는 두 1차항의 차이예요. 두 1차항의 차. 그 값을 요 1차항 있죠? 1차항 하나 1차항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의 차이가 1이잖아요. 근데 1차항에서 또 1이죠.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한 개만 남는다. 그럼 앞에 한 개 남으면 뒤에 한 개 남는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어진 값은 얘는 36분의 1에 뒤에 플러스 4분의 1에 앞에 1의 값 대입하시면 얘는 3분의 1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7의 값 대입하시면 9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값이 통분해 보시면 얘가 9분의 2인가요? 그럼 약분까지 하면 그냥 곱합시다. 여기 통분해야 되니까. 그럼 그냥 쓰면 36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1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시작했던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저 형태는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1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삼각함수 하는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전 뒤에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뒤에가 비슷하게 삼각함수 하는 문제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도형이 잘 안 보였으면 어려웠을 건데 잘 보였으면 금방 끝났을 수도 있어요. 내용 좀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A와 AB 길이가 4래요. 그래서 AB 길이가 4다. 한번 그려볼까요? A에서 B까지 이 노란 색깔 요만큼 길이가 4래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CA가 2루트 2래요. 그래서 CA 요만큼 하얀 색깔 길이 잡을까요? 이 하얀색 길이가 2루트 2래요. 그리고 삼각형 ABC가 있대요. 점 D가 DA가 4루트 2. 또 여기 또 있네요. DA라고 하는 요만큼 길이가 4루트 2. 이 값이 되고 지금 여기 각이 3개가 똑같은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가지 각이 똑같대요. 근데 그 값에 값은 안 나와있네요. 그럼 그 각이 똑같다.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뭐냐? ABC는 자꾸 요 조그만 넓이죠? 이 자그마한 삼각형 너의 면적이 뭐냐? 라고 물어본 거네요.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게 보이면 참 좋은데 D, A, B랑 D, C, B가 같죠? 이거 원주어인 거 보이세요? 이 두 개가 똑같으면 중3 때 있던 거 두 개가 똑같으면 이 네 개의 곡선을 갖고 있는 사각형은 한 원에 있다. 그걸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원 그리면 좀 주저하긴 하는데 왜냐면 너무 못생겨 그려가지고 이미 찐빵이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얼추 좀 그럴싸한가요? 예를 들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도 밑에 있어서 완벽히 그리지는 않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원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 위에. 그럼 이런 식으로 원 위에 있으면 현재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럼 잘 봐봐요. 그러면 여기 보이죠 이거? A, C, D 여기랑 A, B, D 얘도 원주각이죠. 이게 똑같아요. 여기 빨간색. 그죠? 그러면 A, D, B 얘가 이등변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B에서 D까지 요만큼 길이가 똑같이 4루트 2가 돼요. 그럼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삼각형 A, D, B에 대해서 세 변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파란 색깔 있죠? 이 파란 색깔 잠시 제가 세타로 잡을게요.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두 개 뭉친 거 보이세요? 이 두 개 뭉친 여기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여기서 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2 곱하기 두 변이니까요. 두 변 제곱이죠, 그냥? 16 곱하기 32. 맞죠? 네. 뒤에는 32 플러스 32. 뒤에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얘가 분자가 48이죠? 16이 3개. 그럼 또다시 약분하시고 나면 16이 2개, 3개. 잠깐 뭐가 이상한데요? 64 마이너스 16. 맞죠? 48. 약분하시면 네. 그러면 2개, 3개. 뭐 이렇게 헷갈리죠? 얘가 2죠? 얘가 2고 얘가 3이죠? 네. 계산 좀 이상하겠어요? 너의 값 얘가 4분의 3이죠. 맞죠? 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다. 그러면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여기 C부터 B까지 요만큼 길이만 구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황삼각형에서 코사인 한 번 더 쓸게요. 그럼 코사인을 써보시면 주어진 값은 16이라고 하는 게 X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2배의 2루트 2X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요. 플러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2, 4 지워버리고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뒤에는 플러스 3루트 2x인가요? 얘가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는 2의 값이 이제 루트 2랑 4루트 2로 쪼개지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마이너스 걸면 되겠네요. x가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x의 값은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넓이 끝났죠? 그럼 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 사인 세타 구해봅시다. 그럼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분모 똑같이 4고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뺀 게 1 더한 게 7, 루트 7이죠. 그럼 따라서 넓이 S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에 둘이 곱하시면 4죠. 두 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값 4분의 루트 7이다. 가 돼서 이렇게 지워보시면 S의 값은 2분의 루트 7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분의 루트 7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림고 1학기 기말고사 수업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